이벤트가 특별하게 없죠. 요번에는 이렇게 이렇게 볼일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딱 열어서 갑자기 끊기면 발가락 양말 시원합니다. 통풍이 엄청 잘 돼요. 숭. 돈 버는 청 사장. 안녕하세요. 스마트 인테리어 디자인입니다. 인테리어 현장인데요. 10년 동안 해당 집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보존을 했습니다. 인테리어 한 집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현관문 같은 경우에는 기존 게 너무 많이 노후가 돼서 새로운 현관문으로 교체를 했고요. 현관문을 여기 빌라는 네. 아예 교체를 하셨더라고요. 현관문 교체를 해야 되는 뭔가 주기라든지 교체를 하지 않으면 필름이나 뭐 일정을 하시는지. 빌라 환경에 사용되는 현관문과 아파트에 사용되는 현관문, 일단은 재료 자체가 틀립니다. 아파트는 일테면 사진에 보시다시피 앞뒤에 대한 문짝이 거의 민자로 되어 있는데요.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음각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디자인에 대한 요소를 주기 위해서 외부에서 봤을 적에는 음각인 상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음각은 필름으로 리폼이 가능하지 않고 페인트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빌라에서 사용되는 문짝과 문틀의 시장 단가는 한 40만 원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인 단가가 60만 원에서 한 120만 원 정도의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를 리폼 작업을 하게 되면 한 10만 원 내외의 리폼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리폼 작업으로 제한을 드리는 거고요. 빌라 같은 경우에는 리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있는 게 집을 비워놓은 지 10년 이상이 됐고 이미 문짝과 문틀 부식이 너무 심해서 닫히지도 않은 상태였었어요. 이 부분은 맨커버라는 용어로서 과거에는 여기 이렇게 스위치가 있는 조명을 컨트롤했는데 상시 결선을 했고 이쪽에서 센서로 현관에 불이 들어오게끔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옆에는 초인종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카바로 마감 처리를 했습니다. 현관이 굉장히 작아요. 빌라 자체가 18평이기 때문에 현관이 다소 작은 부분은 있지만 뭐 2, 3인 정도 쓰기에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 현관을 아기자기한 포인트 타일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공하기 전에 이 집 상태를 보면 현관에 들어섰을 때 신발장이 구조가 없었어요. 현관 앞쪽에 이렇게 가벽을 설치를 해서 해당 신발장은 한샘 무광 신발장이고요. 안에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전함을 보시면 지금은 교체된 분전함이고 30년 전에 사용했던 집들은 보통 차단기가 이렇게 2개밖에 달려 있지는 않습니다. 분전함 자체를 새 것으로 교체를 했고 내부에 있는 전선도 전부 다 교체를 했습니다. 얘는 메인 스위치, 그 다음에 서브 스위치로 배선 차단기와 누전 차단기로 해서 각각 전기를 사용했을 때 안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일반적인 아파트나 빌라에서 석고보드 작업을 했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석고보드를 쓰는데 여기는 집 특성상 반지하라는 거를 감안을 해서 집안의 석고보드 작업은 전부 다 방수 석고보드로 작업을 했고요. 그러면 왜 강림빌라는 일반 석고보드를 쓰지 않고 방수 석고보드를 썼냐? 여기가 반지하잖아요. 집안 자체에 습기를 많이 갖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사하기 한 달 전서부터 충분한 환기와 습기를 제거하고 선풍기를 가동하면서 건조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습기가 기존 석고보드 달리 방수 석고보드는 습기에 강하기 때문에 천장과 벽의 모든 부분들을 석고보드 작업을 한 거예요. 석고보드 한 장에 대한 가격 차이는 2, 3천 원 정도밖에 차이는 안 나요. 근데 인건비는 동일합니다. 굳이 한 장에 2,000원, 3,000원을 아끼려고 일반 석고보드를 쓸 필요가 있을까요? 이거 업자가 선택에 대한 목인 거죠. 이보드라는 단열재인데
이 보드가 습기나 내구성이 굉장히 강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 보드를 쓴다라는 원칙 중에 하나는 단열을 잡기 위해서 쓰는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보드를 쓰는데, 이 보드는 통상적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도배 전용 이 보드가 있고, 하나는 페인트 전용 이 보드가 있어요. 전문가들은 외형적인 부분만 봤을 적에도 이게 도배용이다, 페인트용이다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일반 육안으로는 식별하기가 어렵고, 이 보드도 기준이 있어요. 일정 두께 이상을 사용해야 그 효과성이 있는 거지, 최소한 30mm 이상 정도를 써야지만 그거에 대한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모든 집에 두꺼운 이 보드를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간에 따른 두께가 필요하기 때문에. 창문을 열었을 때 제 키의 가슴 정도 오는 키, 약 1m 50 정도가 지층에서부터 바닥으로 내려와 있는 것을 반지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발코니 쪽 외부를 페인트 작업을 하게 되면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습기나 결로에 의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돼서 150 이상만큼에 대한 부분을 전부 다 타일로 마감을 했어요. 결로와 습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타일을 붙이는 공법이 에폭시와 본드 공법으로 시공을 했어요. 이는 기존의 본드 방식보다는 습기에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내구성이 강화가 되거든요. 제 샤시는 한샘 브랜드라는 자재를 사용을 했고요. 외부 창을 기준으로 했을 적에는 발코니 26mm 발코니 창을 했고, 내부 창은 22mm 샤시를 적용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집이 18평대 작은 집이지만 조명 연출로서 집안에 대한 분위기를 충분히 밝게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절전형 LED를 사용을 했고, 이렇게 라인 조명을 했습니다. 커튼 박스에도 간접 조명이 적용이 됐고요. 조명에 대한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다 컨트롤을 할 수 있게끔 시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메인 조명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라인 조명과 간접 조명 들어오고, 나머지 스위치는 발코니를 컨트롤할 수 있는 조명으로. 이렇게 턱이 생긴 거는 저희가 건축 용어로 할이라고 해요. 콘크리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집안을 지지해주는 중간에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기둥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둥이, 벽에 있는 기둥을 우리가 일반적인 기둥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 기둥이 천장 위에 올라가 있으면 할이라고 얘기를 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디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냐면, 집안의 발코니를 나가 보시면 발코니에 이런 부분들이 중간중간에 하나가 있습니다. 예전에 목문, 나무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동일합니다. 한샘 브랜드의 ABS 도어로 했고요. 해당 부분도 요즘 트렌드한 무몰딩 처리로 해서 이렇게 얇고 슬림한 문틀을 적용해서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손으로 만지는 부분이 단열벽으로 마감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작은 방 침실도 이렇게 심플하게 작지만 이런 식으로, 여기는 화장실을, 이 바닥과 벽을 1차적으로 도막 방수를 합니다. 2차 방수는 무엇으로 진행을 하느냐, 업체마다 틀립니다. 고막스 방수는 한 통에 약 5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 아덱스 방수는 약 12만원 정도 해요. 방수제 같은 경우에는 한 겹, 두 겹, 세 겹 이렇게 도막의 두께를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방수층이 두꺼워지기 때문에 좋아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20년 전, 30년 전에는 폼이라는 재료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여기에 이렇게 구멍들이 숭숭숭숭 뚫려 있어요. 사전에 다 매끔 작업을 합니다. 이게 경고성도 좋아지고 외부로 나가는 냄새도 차단시킬 수 있고, 수돗물이 튀었을 때 흐르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물이 오랫동안 머무르진 않잖아요. 그러면 바닥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이 코너층에서 방수가 많이 새는 부분이 있어서, 욕실 방수나 일반 방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코너 방수. 그 대표님 붓으로 하시네요, 일일이. 사람들마다 틀려요. 롤러 작업을 해서 진행하시는 분들, 속도면에서는 빠르기 때문에 좋지만 붓으로 하는 게 더 꼼꼼해요. 10년 동안 방치를 했기 때문에 천장에서부터 바닥까지 올 철거를 하고, 방수는 아데스 방수 3회를 적용을 했고요. 타일을 붙이는 방식은 본드 방식이 아니고 떠바리 방식으로 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떠바리 방식이 본드 방식보다는 실질적으로 내구성이 굉장히 강해요. 이렇게 손으로 쳤을 때 어떤 소리가 나는 부분들은 없고요. 굉장히 단단하게 시공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거의 반지하 집이라고 하면 화장실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턱으로 아마 시공이 돼 있을 겁니다. 배수관은 새 걸로 교체를 하신 거 아니면 그냥 그렇지 기존 않아요. 옛날 오래된 반지하 빌라 같은 경우에는 안전장치라고 해서 외부에서부터 물이 역류를 했을 때 집 안으로 들어온 거를 없애기 위해서 밸브를 설정한 집이 있고, 이 집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에 양변기 100mm 배관과 주방에 50mm 배관의 밸브가 이미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밸브의 안전장치가 없다고 했을 적에는 네. 해주면 좋겠죠. 네. 근데 이건 반지하라서 그렇게 반지하. 낮은 지대에 있는 집일수록 해놓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생 중에 보면 송강호 사는 집에서 네. 남자가 화장실에 위에 올라가서 그 집 여자도 그렇고 위에 올라가서 볼일을 보잖아요. 네, 맞아요. 여기 구조는 기존의 양변기가 이쪽에 위치했었는데 이 양변기에 대한 배관의 구조를 바꿔버렸어요. 반대쪽으로. 세탁실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여기에 미니 세탁기를 넣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배수 배관하고 냉수하고 온수가 나올 수 있게끔 세탁기 전용 콘센트. 그 다음에 이 콘센트가 세탁기 용도도 되지만 샤워기나 여자들이 사용하는 고데기나 그런 걸 할 수 있게끔 콘센트를 벽 젠다이 안쪽에다가 매입하는 부분도 설계를 해드렸어요. 세면수전에 이렇게 샤워기가 달려있네 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 세면대 자체를 저희가 겸사라는 명칭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겸사라는 뜻은 세면대 세수를 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다가 샤워가 필요로 할 적에는 이렇게 물이 나와서 샤워할 수 있게끔 18평인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이쪽으로는 거울을 설계를 해드렸고 반대쪽에는 이렇게 수건장을 여닫이식으로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SMC 천장을 사용했고 환풍기는 터보 환풍기. 일반 환풍기에 비해서 흡입력이 높다고 해서 터보 환풍기라는 명칭을 사용을 합니다. 철거를 하기 이전에 가장 심각했던 부분이 윗집에 지속적인 누수로 인해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상태가 심각했고 물도 떨어지고 곰팡이도 심하고 여러 조건에 있어서 굉장히 악조건인 상태였어요. 해당 부분은 전체적으로 철거를 하고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샌딩으로 곰팡이를 없애고 약품 처리하고 벽체에 대한 부분은 33mm 이보드를 사용을 해서 단열 작업을 했고 단열 작업을 한 상태에서 추가로 석고보드를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총 두께는 43mm 정도가 되죠. 그래서 완벽하게 어떤 곰팡이나 습기에 대한 부분들을 방지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타일 같은 경우에는 평형대가 작다 보니까 계단 형식으로 디자인을 해드렸고요. 이 박스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박스의 용도는 환풍기의 용도예요. 이 환풍기의 자바라가 바깥으로 외부로 나갈 수 있는 공간 자체가 해당 부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자바라가 천장 위를 통해서 이쪽으로 나갈 수 있게끔 설계를 해드려서 박스 처리로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해당 사용하는 제품도 한샘 무광 제품으로 고객 요청에 따라서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폭포수전으로 설계를 해드렸어요. 이렇게 폭포수전, 이렇게 돌리면 일반 수전, 이렇게 누르면 물을 이렇게 수압을 해서 청소를 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 네, 이거 세정제. 세정제는 그냥 옵션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단 오랫동안 사용을 안 한 바닥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집안 전체로는 셀프 몰탈이라고 해서 한 3mm에 대한 두께 정도의 시멘트 작업을 전체적으로 하고 나서 바닥 작업을 한 거예요. 해당 제품은 KCC 제품이고 디자인은 600각 디자인으로 설계를 했고요. 작업 방식을 셀프 몰탈 미장을 하셨는데 집을 최초에 지고 나서 그 다음에 바닥 엑셀 난방을 깔고 그 위에 이제 콘크리트를 붓는 거를 방통이라는 용어를 쓸 겁니다. 이거는 이제 콘크리트를 붓는다는 뜻인데요. 시멘트와 모래를 배합해서 쓰는 경우가 있고 몰탈이라는 순수 재료만을 갖고 믹싱을 해서 바닥을 까는 경우가 있어요. 건설 인테리어에서 이제 방통 작업, 미장 작업, 통틀어서 바닥 미장 작업이라고 이렇게 읽었는데요. 이 용어가 셀프 몰탈, 수평 몰탈, 자동 수평 몰탈 용어가 굉장히 다양한데 일단은 맥락은 똑같아요. 믹싱을 잘해서 곱게 믹싱을 해서 바닥에다 이게 뿌리면 사람이 인정을 할 필요 없이 퍼져 나가요. 이렇게 물이 퍼지듯이 이걸 이제 셀프 미장이라고 하는데 아무나 할 수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믹싱을 할 때 배합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믹싱 이후에 얘를 도포해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너무 오래 정체되어 있으면 얘가 굳어서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안에 공기 빼는 역할이 중요해요. 공기를 빼줘야 돼. 그래야지 기포가 없습니다. 너무 큰 면적이라고 하면 보통 바닥 미장으로 시공을 하겠지만 저희가 18평에서 크지 않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바닥 수평 몰탈로 하는 게 강성도 좋고 단단해요. 더 일반 시멘트보다. 수평이 굉장히 고르게 잡혀요. 자,
반지하 자체를 구매를 해서 사람들이 가장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장마철, 우기철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침수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창문을 열었을 때 저 앞집을 보시면 똑같은 집 구조인데 가이드라고 해서 빗물이 창문으로 넘어가지 않게끔 과거에는 저렇게 가림막을 했다라는 거는 물에 빠짐이 잘 안 됐을 때 물이 집 안으로 흘러 들어온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했는데, 외부에서 물이 가장 많이 들어온다고 했을 적에 역류를 한다라는 거는 저층에 있는 사람이 지하수에 오물이 가득 차고 빗물이 가득 차면 지하수가 담고 있는 그 오물을 역류를 하는 건데, 지상 1층에 사는 사람들은 지하수에서 물이 역류한다고 해서 1층까지 올라가지는 않지만, 반지하인 경우에는 비가 많이 왔을 때 이렇게 변기에서 물이 흐른다든가 싱크대 같은 데서 물이 역류를 해서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지하에서는 반드시 이런 밸브가 필요합니다. 해당 밸브는 정화조에서 올라오는 오물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하나를 만들어 드린 거예요. 주방 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평상시에는 이 밸브를 이렇게 열어서 사용을 하다가 우천시에 집안에 물이 들어올 것 같은 이상 징후가 느껴진다고 하시면 해당 밸브를 잠가서 물이 들어오는 거 유입을 막아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집은 설계를 했을 때 주방과 욕실 쪽에 물이 역류를 방지하기 위한 밸브를 설치를 해드린 겁니다. 지금은 보일러실 문이 이렇게 한샘 ABS 도어로 시공이 되어 있었지만, 앞전에는 해당 부분이 일반 샤시로 시공이 되어 있었어요. 도어의 문 높이가 이 정도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공사하는 내내 문이 이렇게 작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나올 때 머리를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은 실제 사용하는 사람이 불편함이 굉장히 많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해당 부분에 이 세로 방향과 가로 방향에 대한 벽을 절단을 했습니다. 12 정도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때 걸리지 않게끔 서비스 공간으로 제가 벽도 철거를 해드렸고, 네. 맞아요. 질문을 잘 해주셨는데 타일의 용도가 틀려요. 보통 저희가 바닥은 단단한 재질을 사용한다고 해서 자기질이라는 타일을 사용해요. 벽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단단함이 강도가 약하는 도기질 재질에 대한 타일을 사용을 하고, 그래서 보통은 벽에 있는 타일을 바닥에다가 사용은 못하고요. 바닥에 있는 타일은 벽에도 시공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동일된 디자인을 원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바닥에 있는 타일을 똑같은 타일로 벽까지 감아 올려서 시공하는 방법이 있어요. 보일러는 교체하세요? 네, 보일러 교체했습니다. 보일러가 찌그러지지 못해 거의 무너질 정도에 대한 보일러였기 때문에 해당 보일러는 집주인이 직거래로 제가 소개시켜준 업체하고 직거래로 했고요. 제가 해드린 거는 요 보일러 분배기가 지금은 이렇게 스텐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옛날 거는 이게 다 철로 되어 있어서 오랫동안 방치하면 밸브나 누수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일러 갑방과 거실을 컨트롤하는 조절기, 얘는 이제 교체를 해드린 거. 물이 흐른다든가 어떤 곰팡이에 대한 부분을 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천장에 대한 부분은 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렇게 렉스판 시공으로 합니다. 여기 보일러실도 렉스판 시공을 해드렸고, 발코니 또한 렉스판으로 시공을 해드렸어요. 이렇게 앞방도 렉스판 시공을 해드렸어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렉스판이 뭐가 좋습니까? 반지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집안 자체에 습기가 들어온다고 하면 제일 첫 번째 만나는 지점이 발코니를 통해서 집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발코니 습기가 많은 집에 일반적인 페인트, 뭐 수성이 됐던 탄성 코트를 하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효과성이 없는 거예요. 최소한 반지하 있는 부분은 타일로 작업을 하자. 타일로 작업을 한다고 해서 습기가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고, 사후 타일이라고 그러면 그 환경이 안 생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타일도 생기는데, 다만 타일 같은 경우에는 물 청소가 가능하잖아요. 수시로 닦아낼 수가 있잖아요. 페인트는 닦아내면 페인트가 벗어지는 현상도 생기고, 결로에 의해서 페인트가 벗겨지는 현상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하프 정도까지는 타일로 시공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구성이 강한 탄성 코트로 진행을 했고, 천장 같은 경우에도 보편적으로는 석고보드 작업을 하고 그 위에 탄성 코트라는 걸 하는데, 좀 더 오래 갈 수 있는 PVC 재질의 렉스판을 사용했어요. 얘기하는 거는 해결 방안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없앤다는 게 아니고, 동일된 증상은 나오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사후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계를 했다는 거. 총 공사고요. 자, 집에 시공을 할 때 시공의 설계에 대한 기준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10년 동안 방치돼 있고 습기도 많고 누수도 많고 결로도 심하고 곰팡이도 많은 집. 처음에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전부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된 부분, 특히 곰팡이가 많은 곳은 전체적으로 약품 처리를 해드렸고요. 세 번째, 집안에 있는 샤시는 한샘 브랜드 샤시로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드렸습니다. 집안에 천장과 벽체를 기준으로 일반 석고보드가 아닌 방수보드 석고로 작업을 했고, 외벽을 기준으로 했을 적에는 이보드라는 33mm 보드를 사용을 해서 근본적으로 반지하에서 습기나 곰팡이를 억제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설계 반영을 해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첫 공정서부터 마감 공정까지 이루어지는데,
건축 빌라에서도 네. 이제 여러 공간들이 있잖아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첫 번째 여쭤보는 게 예산에 대한 부분을 네. 그 다음에 공사 마감 날짜. 빌라라는 한 채의 집이 있는데 예산이 보통 빌라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한 1,000만 원에서부터 시작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현 시세로 봤을 적에는 24평 기준으로 최소 관리되는 비용이 3,000만 원 정도인데 공사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산이 1,000만 원밖에 없어요. 그 1,000만 원에 대한 설명을 해줄 뿐 네. 집 전체에 대한 설명을 하지는 않겠죠. 왜? 예산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꼭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어떤 건지 컨설팅 해주는 게 인테리어 회사인 거잖아요.